저희 쌤 B 펴볼까요? 일단 오늘 할 내용들은 저희 주요 문항들, 쌤 B 주요 문항들 한번 살피고 또 지난 개념을 한번 복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임에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보시죠. 31페이지부터 쌤 B 기준으로 31페이지.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 개념 쌤 기준으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미안합니다. 110페이지가 아니라 개념 쌤 기준으로는 저희가 점의 대칭이고 124쪽이 되겠죠. 진도 나가기 전에 좀 주요 문항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센 중단원부터 잠깐 복습을 할게요. 11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원방에서 주요한 문항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쭉 가고 있는데 일단 잠깐 정리를 해보죠. 저희가 맨 처음에는 평면좌표를 다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뤘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을 다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평면좌표는 저희가 X축과 Y축 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평면좌표는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좀 다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점과 점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점이 있으면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것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내분만 배운 게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걔가 어떻게 할 건데 그 친구는 M 프라임 대 N 프라임으로 외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던 기억이 있죠. 여기까지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평면좌표가 등장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직선이 등장을 합니다. 직선의 기본적인 형태가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우리가 일반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직선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뿐만 아니라 절편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편은 당연히 x절편과 y절편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직선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추론했었는데 이 직선들이 서로 이제 평행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치하는 상황도 있었고, 맞죠? 그 다음에 그냥 만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도 머릿속에 좀 그려질 거예요. 평행하는 상황, 평행만 하는 상황, 그 다음 완전히 두 개가 일치하는 상황을 기억할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나는 상황 또한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소단원은 한 가지의 대단원을 가지고 있죠. 맞죠?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좀 그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원도 형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형태였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 또 여전히 있었다. 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A, B를 항상 원의 중심을 구하는데 초점을 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원이 있다면 그 친구의 반지름 또한 계속해서 관찰을 해줬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에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학습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할 겁니다. 예. 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그냥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도형의 이동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호의 차이가 좀 있었죠. 그 다음 그 부호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까지도 증명을 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네, 거기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해서 이제 얘네들이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원점을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Y는 X 같은 어떤 함수로 대칭 이동하면 어떠할 건가를 이제 오늘 쭉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전반부를 왔었고 이제 이게 끝나면은 집합과 명제 파트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원의 방정식 맹문항만 좀 복습해 볼게요. 112쪽 잠깐 봐보시면, 네, 112쪽. 네, 112쪽에서 네, 14번 문항 한번 봐볼게요. 14번에서 일단은 원의 방정식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이를 뭔가 직선이 가로지릅니다. 일단은 원의 방정식 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2의 제곱 y-3의 제곱인가요? 네, 3의 제곱은 네, 몇이죠? 넘기면 그래서 13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근데 D의 좌표를 물어봐요. 첫 번째 D의 좌표.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 또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AC의 기울기가 세로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렇죠.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일단은 계속해서 시각화해야 돼요. 첫 번째는 2,3이 원의 중심이면서 어떤 특정한 원이 하나가 있겠다. 원이 하나가 있을 건데 그 친구를 이제 원의 뭘 지나죠?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죠.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친구가 성경 원사각형이라 줬으니까, 그렇죠. 정사각형이라 줬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4개의 점을 지나면서 정사각형 하나를 이룹니다. 그런 정사각형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각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특징도 있죠. 네. 근데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D의 좌표입니다. D의 좌표.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면 주원아, 정사각형은 서로의 대각선을 원등분하죠. 수직? 그렇지. 핵심은 일단은 그냥 2등분도 2등분인데 우리가 수직 2등분이에요. 그럼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A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우리 2개만 알면 아까 구할 수 있다 했거든요. 기울기랑 절편 또는 지나는 점만 알면 돼요. 노란색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x. 이 친구 원의 중심이 2,3이니까 네,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당연히 정리할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 네. 그러면 이제 d는 교점이니까 이 친구랑 원의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립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네. 맞죠? 네, 수민 씨 뭐가 나옵니까? 이제 원은 당연히 직사각형이랑 지날 때 원의 뭘 지나? 정사각형이 지날 때 원의 뭘 지난다? 중심을 지난다. 네. 그냥 두 번째는 정사각형 특징을 여전히 원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다. 네, 요거 부분 한 문제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필요한 부분을 잘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좌표 평면 이외에 0,3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네, 그 다음에 3,0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그냥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무게중심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무게중심은 당연히 중선 위에 있을 건데 당연히 1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3이니까 우리가 2대1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얘가 있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지나고 AC에 평행하네요. 그럼 이제 이 친구에 평행하니까 우리는 이런 친구가 우리가 구하라는 친구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평행하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평행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원 위의 점과 L에 이르는 최소값이죠.
그 태우가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지금 엄마 x 마이너스 4의 제곱 y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5 썼으니까 넘이 몇이죠? 2인가요? 2예요? 2 맞아요? 네, 2 맞아요? 16, 9, 25 맞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값을 항상 어떻게 구한다? 이 친구 원은 그냥 여기에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작게 이런 식으로 원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항상 원의 중심과 세령아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맞나? 네. 최소값은 호진아 반지를 뭐 해주면 돼요? 이 반지를 빼주면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반지를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센 B 보겠습니다. 센 B의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도형의 이동을 좀 적극적으로 복습하겠습니다. 네, 도형의 이동 47페이지. 첫 번째 유형,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점의 평행 이동. 점의 평행 이동은 간결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태호야 어떤 P라는 점이 A, B예요. 근데 A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이 점은 어떻게 됐죠? 그냥 A 플러스 N, B 플러스 N으로 그냥 적당히 더해주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점의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저희가 간결하게 직관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X축, Y축에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P가 A, B가 일사분면에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건 정확하게 여기 올 거란 말이죠, 다현아. 그럼 다현아, 이 P1이라는 친구는 누구의 좌표만 바뀌었어요? Y 좌표만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친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얘는 P2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A, B로 X 좌표만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냥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하게 돼서 얘를 P3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두 개의 부호가 동시에 바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점에 대해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같다. 그렇죠?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점을 관찰했으니 우리 도형은 어떻게 될까? 도형은 평행 이동도 잠깐 정리를 해보자. 이거 증명을 했으니까 정리만 할게요. 우리가 어떤 이제 함수가 y는 x, y의 형태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다. 맞죠? x 좌표, y 좌표로 있는. 근데 이거 도형입니다. f니까. 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이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도형을 평행 이동한다면 n은 형태 자체가 x-a, y- 그죠? x-m, y-n의 이런 형태로 가겠다. 그죠? 증명을 했으니까 부호가 좀 차이가 있겠다.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체크했었고,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은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도형의 대칭 이동. 그죠? 네. 우리가 f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을 한대요. 그러면 f 이제 x, y라는 거는 그대로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아까 다현아 누구의 좌표만 바뀌었죠? 그렇죠. y만 바뀌었으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y는 0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죠? 좀 더 가서 얘가 y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다현아 말을 어떻게 되겠냐? 얘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 호진아 누구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두 개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겠다.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암기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좀 잘 안 풀렸죠. 한번 오늘 쭉 봐볼게요.
일단 47페이지에 유형 1번 점의 평행이동 넘어갈게요.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네. 구호만 실수 안 하면 안 틀릴 것 같아, 솔직히. 네. 제가 거듭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중에 오른쪽 원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살짝. 원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네. 이 중에서도요,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19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원을 그리지 말고 반지름이 지금 19번 반지름이 지금 주원아 몇이라고 줬지? x축이 뭐 한대? 접하죠. 그러니까 y좌표랑 반지름은 뭐예요? 같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원을 문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구멍하고 있지 말고 무조건 그리세요. 여기 3이고 2이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있는 애예요. 얘가 C입니다. 이름이. 근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만 그냥 관찰해. 얘가 지금 3,2였거든요. 그러니까 A만큼 평행이동하면 원의 중심은 세령은 몇이 되겠어요? 3 플러스 A, 1 이렇게 되겠죠. 원의 중심은. 반지름 여전히 살아있어요. 반지름은 1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1 빼기 2A가 원의 중심일 거예요. 그럼 여기 원이 있고 여기도 뭐 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얘가 C1이고 얘가 C2라고 합니다. 근데 두 원이 만나야 된대요. 만나야 된대. 그 만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두 원이 만나려면 이런 상황이죠.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이런 상황이려면 항상 중심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중심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건데 이 거리가 반지름 1 두 개 더한 것보다 어찌해야 돼요? 만나려면 핑크색이 노란색보다 어찌해야 되니?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말해서 다시 쭉 맨 앞에 있는 평면좌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두 개 노란색 더한 게 몇이에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맞죠? 네. 2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여러분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니까 같은 경우도 계산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그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던 풀이를 적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제 평행이동 중에서 23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네요.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포물선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주원아,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를 뭐라고 부르네요? 포물선이라고 부르네요. 여기까지 이제 기억해 주시고 좀 가볼게요. 이제 포물선이 있는데 포물선 두 개의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데 포물선이 옮겨지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또한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직선부터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석영아 뭐 관찰하자 그랬죠? 뭐 했죠 이렇게 나오면? M으로? 묶었죠. 혹시 왜 묶었어요? 그 묶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아니죠 당연히 왜 묶었죠? 그렇죠. 그 두 글자로? 맞아요. 이거 M으로 묶었던 이유는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Mn 값의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니까 마 1, 2를 지나는 정점 찾기였어요.
원은요? 혹시 그럼 나 원도 물어볼게. 이게 우리가 배웠던 원의 방정식인데 보시다 이 원의 방정식 왜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했죠? x랑 y 값에 x랑 y 값에 관계없이 원의 원심은 중심은 무조건 1, 몇이에요? a, b였거든요. 원점이에요? 정점이죠, 정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의 중심은 원이 지나진 않아요. 근데 변하진 않으니까. 맞죠? 네. 그렇다면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금 난데없이 유형 4번에서는 여러 가지 도형을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포물선. 그럼 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도 싹 다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관찰하면 말이 좋을까? 2차 함수의 좀 중요한 놈이었던 그렇죠. 맞죠? 2차 함수의 중요한 점이었던 꼭지점을 관찰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 다음에 꼭지점 어떻게 되냐? 23번 마이너스 4, 12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던 몇 몇으로 옮겨졌대? 마이너스 3, 몇이에요? 마이너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정점을 관찰하는 습관, 특이점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평행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냐? 플러스 1. 괜찮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유형 4번 체크했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점대칭을 세 가지 정리했죠. 네, 세 가지죠. 네, 첫 번째 주어나 원칙, 원축, x축. 그다음 두 번째 y축. 그다음 세 번째 원점 이렇게 정리했고요. 맞죠? 네, 추가적으로 두 개만 정리합시다.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y는 x 대칭이다. 그럼 y는 yx 대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y는 x 대칭은 좀 쉬워요. 직관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편하게 생각해봅시다. 여기 3,2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걸로 접어지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럼 3,2는 그대로 접어지고 1로 갈 거예요. 여러분 좀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역함수 배울 때까지 쭉 가져가니까. 그럼 여기로 갈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접힌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어볼게요. 그럼 특징이 그냥 눈에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해주면 먼지니까 수직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맞죠? 맞죠? 일단 이 두 가지 특징은 기억을 해주십시오. 먼저는 뭐랑 뭐? 수직이랑 그죠? 네, 중점, 길이가 같다. 이 두 개의 중점을 우리 얘기해줘. 네, 그거는 뒤쪽에서 좀 발전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친구가 2,3이 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가 뭐 하겠어요? 두 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은 x, y였던 게 성형 뭐로 바뀌는 거야? x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y는 그냥 x가 아니라 yx 대칭으로 가볼게요. 그럼 yx는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yx. 이거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죠. 네. 이 파란색 선으로. 그러면 이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 찍힐 거거든요. 이 정도. 네. 이 친구는 2,3이 아니라 y,3이에요. 네. 위치도 바꾸고 구호도 바꿔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x, y였어요. 그럼 y는 y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위치 바뀌면서 구호까지 바뀝니다. 4번, 5번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대답 좀 해주세요. 24번. 호주는 6, 마상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만 바뀌죠? 그렇죠. 그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누구랑 누가 바뀌냐?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가서요. 갑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 6번. 이것도 동일하니까 한 장 넘기시고요. 네, 보시면 33번을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있는데 지금 배운 대로 원점 대칭이래요. 그럼 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꾸기로 했잖아요. x 대신에 마x, y 대신에 마y. 수민아 그럼 너 거 읽어봐. 33번에. 원점 대칭 하라 이거 선생님 말 듣고 했는데 바꿔보세요. 마이너스 ax 그 다음 마이너스 b-1y 그 다음 마이너스 1, 0 그리고 바꿨어요 쌤. 쌤 근데 그 바꾼 게 a라면서요. b 플러스 2x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빈아 분모에다 여기 위에다가 뭘 맞춰줘야겠어요? 다른 것보다 이 마이를 맞춰줘야겠죠. 맞죠? 네. 그래서 위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이 맞춰졌죠. 숫자가. 그러면 이제는 n가 동일하고 n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항상 주어다 뭘 맞춰줘야 돼? 상수를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상수는 뭐 하지 않는 수예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럼 또 똑같은 개념이 기억납니까? 여기서 정점, 원의 중심, 특이점, 항상 지나는 점들을 찾았어요. 우리 계속. 그럼 여기서도 사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상수, 이놈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변하지 않는 놈을 맞춰주는 게 우리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네. 오른쪽으로 가서 5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유형 8번도 괜찮을 것 같고요. 쭉 여기 넘어가고 특히 유형 10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좀 하겠습니다. 유형 10번입니다. 이 53번은 진짜 많이 틀린 것 같고 53번, 51번 이런 거 이거 정확하게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정리를 해봅시다. 51번, 53번 둘 다 봐볼게. 51번은요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얘가 여기가 있으면 어디예요? 근데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데 F 1-y-x 0 그럼 이제 좀 천천히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일단 지금 A에서 A로 가려면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x, y 자리가 뒤바뀌었어요. 맞죠? 네. 그럼 첫 번째 1번 뭐 하고 싶어요? 방금 여기서 했잖아요. 이거 하면 좋겠죠. 이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첫 번째는 y는 뭐에 대해 대칭이 더 하고 싶어요? 그죠?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하고 싶어요.
그럼 대칭한 결과를 주원아 바로 써볼래? 어떻게 되냐? 했어 이거 F 어우 비슷해졌어요. 네, 비슷해진 것 같아. 그럼 일단 이 짓을 한번 해. y는 x를 이렇게 그어놓고 y는 이거 y는 x니까 이거에 대칭 이동하면은 이거는 현재 너 동생 몇 살이에요? 이 동생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너 동생도 네? 뭐 기웃거리면서 네. 이렇게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죠? 이거죠 이거 일단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이걸 해서 이렇게 돼서 그럼 이제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좀 이쁘게 정리부터 하세요. 이게 지금 y 대신에 누굴 넣어야 이게 나와요? 잘 생각해봐. y 대신에 y를 넣어야 되죠. 맞죠? 네. 그렇지. y 대신에 누굴 넣어야 나와요? 이따가 와마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식 나오잖아요. 맞죠? y 대신 와마이를 넣었다는 거는 뭐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평행이 돌있다는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지금. 대입값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올려보면 위로 1만큼 올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A를 봐보세요. 몇 번이에요 그러면? 형태가 4번 형태입니까? 네. 그러면 53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을 정확하게
53번은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번. 일단 x, y라는 도형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뭔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 같아요. 1, 1, 1.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옆으로 한 칸 옮겨졌네요. 2 1,1 1,4 이렇게 옮겨진 게 어떤 식을 하면 옮겨지냐 라고 한 것 같아요. 얘는 도대체 fx로 표현하면 길이 되냐 이 말이거든요. 기억 한번 해보죠. 기억은 f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입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얘가 될까요? 이건 좀 쉽죠. 네, x 대신에 x-를 넣었네요.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행동은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 맞죠?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고 오른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y를 넣었네요. 걔가 뭐였냐? y 대신에 마y니까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이네. 이렇게 노란색을 하면 이렇게 됩니까? 한번 봐보시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어요. 맞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살짝. 바로 이 모양 나오네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x축으로 뒤집어 깠어요. 뒤집어 까봤자 지랑 모양 똑같잖아요. 그 기억은 되네요. 맞죠? 기억은 좀 쉽죠? 네. 그다음 니은. 네. 축구 두시고. 네. 니은 계속 올렸는데. 니은 f 1-x 빼기 마이너스 y예요. 방금 했던 거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첫 번째는 x랑 y가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혹시나 무슨 뭐 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원점 대칭하면은 이건 좀 하나씩 해볼게요. 원점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 yx 빼기 y는 0 이건 나와요. 바로.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려면 뭐를 뭐까지 해야겠다. x축에 x 대신에 뭐 넣어야 돼? 이게 되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넣어야죠. 맞죠?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하란 소리죠. 네. 맞나? 그럼 다음에 얘가 f 1-x 빼기 y는 여기 등장하니까. 맞나요? 네. x 대신에 x-를 넣어요. 여기 x 대신에 x-를 넣어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럼 해봅시다. 이제 핑크색 한번 해보죠. 이거 이 형태에서 원점 대칭하면 지 자신이죠. 이거 지 원점 대칭 해봤자 지 자신이죠. 네, 그래서 이거 원점 대칭 해봤자 지 자신이죠. 오케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해볼까? 하면은 이거 지 자신 있는 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거 나왔네. 맞죠? 오케이. 너도 되는구나. 괜찮아요. 디귿은 그냥 쓰기만 해볼게요. 디귿은 지금 f y 플러스 1,x는 0으로 된 거니까 첫 번째 y랑 x 먼저 뭐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렇죠? x랑 y 바꾸니까 x랑 y 바꾸려면 석영 뭔 대칭이야? x 대칭 하면 얘가 y,x가 돼요. 맞죠? 근데 이제 y 대신 y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네. 그럼 주원아 y 대신 y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뭔 행위도? 평행이동 했다는 거잖아.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y는 x 대칭, y는 y만큼 평행이동. 이 친구 y는 x에 대해 대칭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지 자신이에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나오죠. 괜찮나? 네, 오케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방학이 끝났고 또 줄기차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유형 10번까지가 과제였나요? 네, 유형 10번까지 틀린 문항들 한번 쫙 점검을 하셔서 좀 세모로 바꿔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점검했는데도 안 되는 문항들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네, 대칭 이동 마무리하고 집합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바로 시작하십시오.